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선 여기 위치가 어떻게 돼요, 선생님? 집을 딱 보니까 반지하예요. 네, 맞아요. 옆에 보니까 언덕도 좀 심하고. 방지턱이 엄청 높아요. 내려오는 길도 가파르고. 위치가 어떻게 돼요, 여기?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이렇게 외곽 지역까지 반지하를 했어요, 감히.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서울에 가까운 수도권 반지하도 아니고 이 고양시 덕양구까지 반지하를 용기 있게 반지하를 선택을 하셨네요, 선생님. 수도권에 반지하를 선생님처럼 받고 싶었는데 네. 수익률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게 받더라고요. 서울도 원래 입찰도 하고, 처음 우리 같이 입찰 갔었던 데가 서울이었나? 맞아요. 구이 그쪽에 입찰도 네, 하고 맞아요. 그랬었구나. 네. 아깝게 폐찰하기는 했었는데, 근데 거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방향을 시야를 넓혔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기준점을 조정지역, 투기 과열지역까지 그냥 하나만 받자, 첫 주택은 그 생각으로 했어요. 그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선생님 사실 누구보다 또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으신 분인데,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게 이 외곽 지역의 반지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을 한번 들려보니까 이렇게 화려한 반지하는 처음 온 것 같아요. 또 신축이 아니잖아요. 그쵸, 오래됐어요 좀. 한 20년 된 거죠? 그쵸. 20년 된 반지하인데 간접 조명까지 있는 반지하는 처음 봤어요, 선생님. 너무 좋은 집을 거저 잘 주워 먹은 느낌. 운이 너무 좋았죠. 그렇죠. 이것도 임장도 안 하고 했는데. 임장도 못 왔죠. 임장도 안 하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임장은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100%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선생님이 운이 좋아서 좋은 집을 잘 받은 맞아요. 거지, 다음부터는 인사라도 집에 대해서 저는 예의라고 좀 네, 생각을 맞아요. 갖고 있습니다. 네.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나이는 29이고 올해 29이 됐죠? 네, 올해 29이 됐고 운 좋게 사업을 일찍 시작해서 동대문 신발상가에서 도매하고 있습니다. 여성화. 운 좋게 빨리 시작했다고 그러면 언제부터 사업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신발 네. 공장을 하시는데 오. 도매 적임자가 없어서 네. 제가 할 일이 없어서 25살에 갑자기 들어와서 거기 계시던 형님이랑 동업식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25살부터 사업을 한 거네. 아버님 사업을, 가업을 물려받았다. 거의 금수저가 아닌가 또 생각이 좀 드는데. 시스템이 금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래요? 금인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금이라 그러는데 아버지는 공장이 있으시고 저는 판매에 따른 부서가 나와 그런 느낌이죠. 그렇구나. 생산부터 판매까지 하는 거예요? 그쵸. 완전 소비자까지는 아니어도 도매로 중간 이렇게. 인터넷 업체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납품해주고 신발 보내주고. 규모가 꽤 크네요, 선생님. 공장이 커요. 아. 옛날에 너무 잘 돼서 키워놨는데 이제 계속 찍기가 힘들죠. 신발을 나가야 되는데 중국 물건도 많이 들어오고 수요보다 이제 공급이 많으니까 공장은 계속 돌아가야 이득이거든요. 그것도 이따 자세히 한번 여쭤보고 네. 사업하고 계시는 거고. 거의 사업한 지는 그럼 한 근 4년, 5년 정도 되신 거네요. 그쵸. 밤낮 없이 일만 하고 또 계시는 거고. 일만 하진 않습니다. 밤에 일하죠. 업의 특성상 새벽에 돌아가는 일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사실 지금도 얼굴을 보면 비몽사몽한 느낌도 듭니다. 잠을 못 자서 시험 들은 게 이제 9월, 10월쯤에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들으셨고, 이 물건은 선생님이 입찰을 그래도 한 10번 안에 낙찰된 거잖아요. 그쵸. 6번? 선생님 6번 네, 만에 그 정도. 낙찰받은 선생님의 첫 집, 또 첫 집을 이 반지하를 하는 게 요새 같은 시기에서 보통은 선생님 나이 때는 청약을 새 아파트를 하나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또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궁금한 사항도 생기네요. 그것도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네. 제가 선생님한테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오늘 옷도 맞춰 입고 왔습니다. 어떻게? 우선 이 집 수리부터 한번 볼게요. 수리는 둘러보니까 원래 계셨던 분이 그냥 여기를 약간 잠만 가끔 주무시는 곳? 그냥 숙소 개념으로 좀 네, 사용하셨나요? 전세금만 넣어놓고 세입자가 거주하셨어요? 네, 임차인이 계셨고 이제 다른 회사 쪽에서는 따로 월세로 생활하시는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그럼 매일 거주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리고 세입자니까 배당도 다 받는 분이었던 거죠? 맞아요. 손해가 좀 있었나? 300만 원 손해 보셨어요. 2, 300만 원 보신 걸로 알고. 거의 생활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집이 되게 깨끗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 면적이 얼마나 돼요? 이게 17평이요. 그래서 방색에 화장실 하나. 몰딩 같은 것도 너무 좋아요. 간접등도 잘 돼 있고, 등도 매립등으로 비싼 게 돼 있어요. 저게 사실 나중에 수리할 때 오히려 번거로운 일이 생기긴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등도 잘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등 저- 같은 거, 저거 할로겐 같은 것만
것만 안 나오는 거 그것만 선생님이 따로 교체하면 될 것 같고 네. 도배는 방이나 거실 쪽에 약간의 곰팡이 묻은 것들이 있으니까 쟤는 여기 사람이 자주 살지 않다 보니까 생긴 단열 때문에 환기 때문에 생긴 네.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작은 방 쪽에 도배지가 젖어 있고 제일 오염된 저 방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봤지만 흙이랑 묻혀 있는 면이니까 습해서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네. 벽을 때려보니까 합판도 돼 있고 해서 우선은 도배해놓고 나중에 세입자가 민원이 생긴다 하면 단열 도배지로 한다거나 아니면 단열재를 붙여서 시공을 따로 저 면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기본만 해놓는 걸로. 그러면 도배만 하고 쓰레기도 큰 쓰레기가 다행히 없어서 네, 다 가져가셨어요. 저거는 청소하면서 그분들한테 봉투에 또 담아달라고 하면 봉투까지 사다 드리면은 그거 모아서 버려주실 거예요. 아, 큰 네. 짐이 아니니까. 조그만 화분 같은 거는 그냥 버리면 될 거예요. 소주병, 인삼주 이런 거는. 분리수거 좀 하면은 맞아요. 네, 여기 앞에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까지 잘 돼 있네요. 네,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그 맞아요. 아까 관리가 입구에서도 잘 됐어요. 보니까 여기 반장님도 잘 관리하신다는 느낌도 들고 맞아요. 입구에서 들어올 때도 나무로 복도가 돼 있는 거는 드물게 본 것 같거든요. 저는 놀랬어요. 그런 거 자체 하나가 이 집을 지을 때부터 신경 써서 진 집이라는 증거거든요. 아, 좋은 집이라는 증거예요. 저는 다 습기 먹고 할까봐 걱정돼가지고. 만약에 물이 넘치고 그랬을 땐 당연히 그게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자재가 그게 더 비싼 자재를 또 깔아놓은 거니까 진짜 잘 진 집이야. 저런 뭐 문짝 같은 것도 다 교체가 돼 있고 몰딩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진짜 첫 집으로는 이상적인 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상적인 집이지. 처음부터 막큰 시련을 만나면 하기가 싫어질 수도 있거든. 웬만한 시련에 흔들릴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네. 그래서 도배랑 청소 정도만 하면 뭐 100만 원 아래로 이런 거 아트월 같은 거는 빼놔도 될 것 같아. 어차피 여기 TV 가려지고 그럴 거 아니야. 네, 여기는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천장이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으면 천장도 안 하거든요. 저 방 쪽만 좀 지저분해서 그렇지. 여기만 이렇게. 도배 사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봐요. 네. 뭐 천장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좀 더러우면 좀 판단해서 해달라고. 그럼 알아서 좀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내가 다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선생님도 부담스러운 게 있을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은 자파 쪽에서의 전문가지만 또 이쪽에서는 사실 초심자니까 맞아요. 내가 다 결정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좋아요. 못하는 거는 돈을 쓰는 아, 게 그렇죠. 제일 좋아요. 있는 건 돈밖에 없다. 아니, 돈 없어요, 돈이. 수리비는 100만 원 이하면 선생님이 입찰하면서 생각했던 비용보다는 훨씬 덜 들었을 훨씬 거라고 저렴해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고양시 덕양구 덕양구. 고양도 화려한 반지하 빌라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낙찰가는 네. 5,300만 원 받았습니다. 5,300 감정가가 얼마였어요? 9,800만 원. 9,800 그럼 거의 절반 가격에 받았네? 그쵸, 52%대. 오 진짜 잘 받았네요 선생님. 네, 운이 좋았어요, 진짜. 근데 또 규제 지역이잖아요. 여긴 조정 대상 지역. 네, 맞아요. 근데 선생님은 무주택자에서 첫 주택을 받은 거니까 네. 대출도 90% 나왔습니다. 90% 받았어요? 어. 4,800만 원 나왔어요. 와. 그러면 이거 세입자 1,000만 원 보증금 기준으로 하면 돈이 안 들죠. 돈이 안 들거나 한 1, 200 정도 네.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신기하죠. 집을 샀는데 돈이 돈도 남았어요. 남고 월세 차익까지. 그쵸, 말이 안 되는 투자죠. 그러니까 자꾸 선생님 막 밤새면서 일하시는데 근로 의욕이 자꾸 감퇴한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요즘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막 새벽에 나가서 일단 장사가 안 되면 하기가 싫죠. 일을 떠나서 일을 할 시간에 일거리가 없으면은 이게 무료해지고 약간 뭘 더 해야 되고 일을 또 만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또 나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죠. 그게 좀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저도 이렇게 해서 돈 벌다가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동대문에 계속 장사해서 이제 장사가 솔직히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네네. 자기 몸을 써서 하는 일, 자영업자들이 이제 끝까지 나이 먹어서 가정을 먹여 살리면서 계속 네. 일을 하는데 평생 계속 일을 하는 거죠. 은퇴를 못하고. 그게 저한테는 너무 싫은 거죠. 그게. 언제까지 고생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 때문에 투자로 돈을 돌린 건데 첫 번째 이 집을 월세 받는 거를 네.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또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 좀 들어요. 맞아요. 이거 수익률 계산 한번 해볼까요? 수익률이요? 네. 네. 그러면 낙찰가가 5,338만 원입니다. 정확히. 그거 더하기 여기 비용은 법무비랑 여기 수리비는 100만 원만 잡으면 될 것 같고 저 시트지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럼 한 300 하지 법무비랑 다 해서 명도비 혹시 들었어요? 명도비는 빵원입니다.
명도비도 안 들었네? 근데 제가 2달치를 일찍 냈어요. 배당 기일을 좀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자를 2달치를 냈습니다. 아 이자는 빼요. 빼요? 우선은. 아, 네. 네. 그럼- 이자까지 계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럼 법무비랑 취등록세가 140만 원 나왔습니다. 수리 비용까지 해가지고 이거 300 잡을까요? 300 잡아요. 300에 혹시 변수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뭐 이자도 2달 냈으니까 네. 그럼 더하기 100만 원 더 들었다고 하지 뭐. 그럼 넉넉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출이 아까 받은 게 4,800만 원입니다. 4,800. 보증금은 500 받았다고 하죠 뭐. 네. 그럼 500 뺄게요. 그러면 선생님 든 돈이 438만 원. 거기 대비 월세는 선생님 생각하는 게 500에 60으로 한번 계산할까요? 아, 네. 그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500에 60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한 달 이자가 얼마예요? 한 달 이자 정확히 19만 원 나오고. 아 19만 원. 네. 그러면 60만 원에서 19만 원 빼면 41만 원. 와 훌륭하네. 40. 너무 기분이 되게 좋죠. 좋죠. 그럼 41만 원에 12개월 나누기 438. 나누기 438만 원은 이거 너무 가짜 같잖아. 수익률은 112%. 1년 안에 본전을 꽂고 낳는다. 그렇죠. 그쵸. 이거 엄청나네. 그쵸. 제가 주식 투자를 접은 이유. 첫 집에서 너무 좋은 그렇죠. 수익률로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여기에 어떤 거짓도 당연히 없고 네. 과장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항상 할 때마다 이 수익률로 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니까. 아니죠. 그리고 선생님도 이 첫 번째 집 낙찰 받고 또 입찰도 계속 했는데 낙찰을 사실 또 하나 받긴 했는데 그게 좀 딜레이가 된 상황인 거죠? 네, 항고를 맞았는데 알아보니까 적어도 2년 정도. 그러니까 네, 길게 보면 2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 집은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보여줬을 때 네. 상태가 이런 컨디션은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오래된 집이잖아요, 그죠? 오래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가보니까? 네, 관리를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 좋은 집을 받는 게 뭐 쉬운 것처럼 혹시라도 비춰질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결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선생님 이 집 받는데도 6번 입찰한 것도 시간 쪼개서 한 것도 있고 주변 지인들을 또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맞아. 1급을 주면서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죠. 노는 친구들한테. 선생님도 회사 일이 바쁘고 하니까 입찰 같은 경우는 주변 지인들 통해서 대리 입찰을 부탁해서 진행한 거니까 네. 당연히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오해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대출이. 그러니까 대출이 또 선생님이 많이 나온 이유가 낙찰을 감정가 대비 되게 싸게 받아서 잘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100%도 준다는 데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하반기 때 받아가지고 은행이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 때여서 그렇지 지금 연초니까 네. 연초 때 그런 비율로 낙찰을 받으면 100%도 준다는 데도 간혹 있어요. 거기는 금액은 큰데 금리랑 뭐 분할 기간이랑 부대 조건이 좀 안 좋은 경향은 있긴 하죠. 근데 돈이 진짜 빡빡한 사람은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넉넉한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받을 필요도 없었고. 넉넉하지 않습니다. 금수저 아니. 저희 집이 근수저가. 사장님 아드님이셔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일하면서. 네, 제가 저 혼자 어리다 보니까. 그런 시선도 좀 있었고 네. 어떻게 보면 질투 아닌 질투도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월급 비슷하게 받는 느낌이라서 거의 희생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거기 안에 열정페이도 많이 들어가 있다. 많죠. 근데 선생님은 내 거에 대한 주인 의식도 당연히 일반 직원보다는 클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쵸. 결국엔 선생님 거 아닌가? 알겠어요. 네. 그거는 어쨌든 아버지 거니까. 네, 많이 복잡해요. 좀 가족 사업이란 게 아들이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벌리면 상관이 없는데 돈이 못 벌고 가족한테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이거를 제가 관둘 수는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딴 거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이런 게 좀 커요.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또 매이는 부분도 있겠구나. 근데 많이 매였죠. 한두 번 그만두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선생님도 속으로는 힘든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게 드네요. 많이 낙담했죠. 그냥 하자. 많이 동기부여를 많이 만들었죠. 그것도 이따 좀 자세히 물어볼게요. 네. 그래서 수익률은 112%! 훌륭합니다, 선생님. 첫 물건에서 이 정도면 역시 선생님은 돈에 대한 운이 꽤 있구나. 괜한 금수저가 아니구나. 이 금수저라고 표현하는 게 선생님이 사업을 물려받는 사람이어서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어서 말한 거 아니에요? 네. 첫 물건에 112% 나오는 사람은 흔치 않지.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기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첫 물건을 보양시에 결정을 하는 거는 아무나 못해요. 아깝지. 어떤 측면에서 맞아요.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바보같이 그걸 반지하를 사냐고 생각한 사람도 있겠지. 맞습니다. 근데 맞잖아요. 맞아요. 네. 다 그거 아무나 못해요. 아파트 살려고 하죠. 당연하지. 근데 선생님은 누구보다 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결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좀 그런 사람들이라고 네. 생각해요. 겉으로 보이는 그런 거보다 내가 했을 때 더 많이 들어오는 걸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당연히. 어쩌면 투자 잘하면 투자를 한 물건이니까. 맞아요. 그렇죠.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분명히 좋은 세입자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사실 되게 시기에 좋은 게 넉넉히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선생님 뭐 혹시 시트지나 등이나 이런 거 도백 청소까지 하면 오히려 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아, 선생님. 선생님이 이 세입자 명도하면서 시간을 넉넉히 배려를 해드렸던 게 뭐 선생님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긴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도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잘 풀린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시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선생님. 아, 너무 좋아요, 선생님. 12%. 아,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되죠. 저도 계산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같이 계산해보니까 말이 안 되네요. 그러면 명도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 네. 여기는 원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분이 거주하셨고 보증금을 3천만 원 그쵸. 갖고 계시는 세입자. 선생님이 처음 낙찰받고 찾아왔더니 일단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죠. 그쵸. 그쵸. 급한 마음이었는데 빨리 얼른 가봐라. 음. 그냥 가봐라. 일 끝나고 대책 없이 그냥 갔죠. 저녁에 왔는데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여기서 생활하는 분이 아니시니 쪽지를 쓰려고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그분이 네. 운명처럼 네, 운명처럼 내가 왔다. 네, 내가 임차인이라고 오셔가지고 내가 임차인이다. 내 얘기를- 3천만 원 네, 내놔라. 네, 바로 그냥 흡연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담배가루들이 많이 떨어져 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랑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죠. 맨 처음에는 부정적이다? 약간 이렇게 하셨는데 세입자분? 네, 연락처만 받고 부정적이다가 무슨 얘기예요? 좀 저를 경계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좀 네. 다른 얼굴이었잖아요. 그 중요한가요, 선생님? 이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경계했을 수도 있잖아요. 인상을 보고. 그 인상이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약간 마인드라서 모르겠고 그래서 얘기로 잘 풀었던 것 같아요. 전세로 좀 원하셨는데 근데 저는 전세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 투자 목적은 어쨌든 월세 현금으로 투자니까 네, 맞아요. 전세를 거절하기 또 어렵거든요. 유혹이 돼요. 왜냐면 아마 전세금을 받았으면 내 생각 한 1억은 받았거든. 근데 저는 전세를 하면은 네. 일단 지출이 생기는 거잖아, 이자에 대해서. 좋지 않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전세로 하시는 분들은 뭐 이자를 말씀하셔서 전세금을 뭐 8천에서 1억 정도 받는다 하면 대출을 당연히 갚아야 돼요. 네, 그래서 맞죠. 뭐 지출은 생기는 게 덜하긴 한데 그 지출이 이자 지출을 말한 건 아니에요. 이자 지출 말한 거.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출이 뭐가 있냐면 세금이 나가긴 하죠. 근데 세금은 요즘 뭐 세금 1년에 한 5만 원 이하면 될 거예요. 재산세. 아직 종부세를 생각할 때는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쵸. 전세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거기서 칼같이 전세는 취급하지 않는다. 딱 잘라서. 맞아요. 정확히 잘라야 돼요. 여지를 줄 필요 없다고 안 생각해요. 줬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 거 자르는 거 잘하잖아. 그쵸. 칼같이 자르는 거. 아니. 여자친구도 칼같이 잘라버리고. 맞죠. 아니라고 생각해서 도저히 못할 것 같으면 자릅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대신에 생각해요. 힘이 있을 때까지는 끝까지 하는데 아니면 제가 망가질 것 같으면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난 전세는 좀 어렵다 했더니 네. 그분께서 그럼 나는 집을 딴 데를 좀 알아보겠다. 네, 시간을 계속 달라고 하셨어요. 그때가 작년 말쯤 네, 그쵸. 네. 만났는데 한 달 정도 달라고 했었나 그분이? 2달 막 어쨌든 두 달. 일단은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의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세 보증금 3천만 돈을 원. 받아야 일단 내가 집을 구할 거 아니냐라는 마인드가 좀 크셔가지고 네네네. 법원 가면 무조건 나온다고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냥 먼저 덜컥 계약을 해주셨더라고요. 선생님 말을 믿고 나갈 집에 대해서 네. 계약을 하신 거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게 흔치 않아요. 맞아요. 보통 거기서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거 맞추기가. 근데 역시 선생님 말과 외모로 보니까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구나. 그쵸. 또 하시는 일이 사람도 많이 만나잖아요. 네. 언변에 있어서 뒤지는 편은 아니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제가 또 MBTI로 화려한 변론가 ENTP라고 그러니까 좀 말로 지는 거 좀 싫어해요. 뭐든 좀 지는 걸 싫어하는데 있는 거에 있어서는 좀 지기 싫어하는 편? 그래서 잘 협상이 된 거네요. 그쵸. 서로 존중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좋으신 분 만난 것 같아요. 부동산 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 운까지 있는 사람이네요. 그 두 가지가 있으면 돈의 운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분은 한 2달 정도 시간 좀 달라. 그래서 근데 2달은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최대한 좀 일찍 구해달라 하는데 사실 그때가 또 완전 비수기니까 네, 맞아요. 딱 겨울 때 연말 때 그때 집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알아보고 있다 했는데 그때 좀 놨어요. 놨다는 게? 네, 저는 이제 어차피 이자는 크지도 않고 제가 또 버는 수익이 계속 있으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 그 수입도 막 어마어마하니까 월급 받는 거. 이거 1년 할 것도 아니고 평생 할 투자니까 어. 그냥 나가시겠지라는 생각을 좀 갖고 놓고 제 할 일을 했어요. 그냥 제 할 일 하고
그게 맞아요. 네. 그게 제일 쉬운 건데 네. 그게 보통 제일 어려워해요. 맞아요. 굉장히 내공이 느껴져요, 선생님. 이 젊은 나이에 그거가 쉽지 않거든요. 계속 막, 저 사람 언제 나가는 거야? 막 일하면서도 항상 떠 있거든. 저 사람 어떻게 빨리 내보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걸 아예 신경을 꺼버린 거네. 한 번 생각날 때마다 한 번 전화해서 잘 지내시냐고 이렇게 안부 전화하고 계획 어떻게 되시냐고 무언의 압박을 자꾸 하는 거지. 한 번씩 생각날 때 그렇게 했더니 알아서 자기도 이제 생각하셨는지 계획을 이제 잡고 실행을 빡빡빡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이런 거 싫다, 네네. 깔끔하게 좋다 이래가지고 좀 아, 화끈하신 성격이셨어요. 좋은 분 만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화끈한 분이다라고 몇 번 언급을 하셨던 것 맞아요. 같아요. 재고 그런 분은 아니어서. 그래서 계획했던 것보다는 약간 좀 딜레이가 되진 않았나? 예상보다는 20일 정도는 10일, 20일 정도 늦게 나가신 거예요. 네. 그래도 선생님이 묵묵히 내 일을 하면서 기다려 드린 거네요. 네, 좀 입찰 한 몇십만 더 썼다 생각하고 그래도 싸게 받았으니까 이런 위안을 하면서 그래서 명도가 낙찰받고 명도 한 게 거의 한 2달 조금 넘은 건가? 네, 저는 맨 처음에 명도를 하면은 한 달 전에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근데 생각보다 기다림이 많이 필요한 일이구나. 그럼요. 갑자기 기다림 또 얘기하니까 기다림이란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 잘 못해요. 왜냐면 삶이 기다림이에요. 맞아요. 이거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 인생이 기다림이에요. 낙찰도 기다려야 돼요. 낙찰 받고도 명도도 기다려야 돼요. 명도하고 이제 집수리 할 거죠. 집수리도 기다려야 돼. 세입자도 이제 기다려야 돼. 선생님 오늘 나 만날 때도 나를 기다렸잖아. 저 여기 창문에서 계속 언제 오시나 기다렸다. 커피 씹는데. 그리고 저도 오늘만에 기다렸단 말이야. 선생님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한데. 그 기다림. 쌍꺼풀이 자꾸 올라. 삶이 기다림이 연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시간이 해결해 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시간이 자연스럽게 풀어주는다는 생각도 저는 갖고 있고.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기다리지 못해서 불편해진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많이 초조해져서 내가 낙찰을 못 받네 꾸준히 기다리면서 입찰을 하면 되는데 빨리 받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그럼 방법은 하나죠. 금액을 올렸으면 됩니다. 그렇죠. 세입자를 빨리 받고 싶네. 싸게 내면 됩니다. 그렇죠. 역시 사업을 하셔가지고 이 삶에 대한 단순화에 대한 이론이 명확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건데 사람들이 보통 못해요, 그걸. 저도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진짜 잘 못해요. 근데 그거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역시 노력하죠. 남다른 분이구나 생각이 되게 드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난 게 제가 행운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앉아가지고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는 거. 나도 영상 하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그냥 제가 느낌에 이건 거의 2주치 나갈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말이 없는 편이 아니에요. 진짜 많아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아직 많이 남았고.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명도도 그렇게 잘 된 거니까 네. 바로 내일부터 도배만 알아보고 싱크대 시트지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도와주는 걸로. 아니 제가 해보려고. 그래요. 네. 손재주가 좋은 분이니까 한번 해봐도 좋을 저는 거고. 자신감이 항상 있어가지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지만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네. 뭔가를 계획해놓고 준비해놓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것도 맞는 방법이라고 그쵸. 생각해요. 근데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약간 해보고 시행착오로 내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계획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5년, 뭐 3년 뭐 그 계획했다 계획 그랬잖아요. 계획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계획대로 잘 안 되잖아. 되면 이상한 거죠. 그치? 맞아. 네. 되면 이상한 거야. 네. 제대로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어차피 안 돼. 무조건 돌발 변수가 생겨. 하나씩 빵빵 터지잖아요. 네. 그때 완벽주의자 분들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이게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안 돼. 선생님 같은 분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저 그게 너무 재밌어요. 돌발 변수가 나와. 그거를 해결해낼 때, 방법을 찾았을 때 쾌감. 막 쾌감. 나도 그게 좋아요. 꽤 있거든. 네. 그리고 그 방법을 대다수 사람들은 힘들어하면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저 선택을 해야죠. 갈 그쵸. 건지 포기할 건지. 근데 내가 방법을 하나 찾아냈어. 그러면 나는 거기서 또 좀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무기가 되는 거죠. 무기가 돼. 단어 선정이 너무 좋다. 무기. 그런 무기들이 하나씩 생기니까 낙찰 물건이 이만큼 29개가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나도 돈을 벌고 싶은 것도 있지만 재미있는 요소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까 말했던 그 쾌감하고 희열감이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자꾸 딴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막 그 쾌감이 있잖아요. 선생님도 맞아요. 이번에 막 112%
맞죠. 맞아요. 신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100세입자만 구하면은 그렇지. 이게 누적이 되면 옛날보다 내가 하나 더 받아야 된다는 간절함 같은 거는 분명히 줄 수밖에 없잖아. 그랬더니 재미, 쾌감, 즐거움 요소가 또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불편함도 있어요. 그렇군요. 거기까지 못 가봐서. 아, 그거는 뭐 아직 선생님은 아, 생각할 필요 그쵸. 없는데 일단 내가 한번 좀 고민해보고 선생님이 그때 조만간 올 거잖아요. 그럼 그때 또 같이 얘기해보면 되는 거지. 네, 좋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네. 일찍 사업을 시작을 하셨고 거기서도 수입이 나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나빴어요. 처음에는 그래요? 저도 인수해서 하는 게 아니라서 네. 월급쟁이였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되게 많은데 하루에 14시간씩 박혀있고 지금도 그러지만은 이게 조금씩 늘어나고 부가 수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 그래서 질문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선생님도 성격이 급한 편이다. 아, 네, 맞아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많이 급해요. 경매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통 선생님 나이 때 대다수 관점은 시세 차익이나 아니면 아파트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을 건데 왜 현금으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좀 허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반지하를 또 투자하는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반지하만 하는 건 사실 아니긴 한데 두 번째 낙찰받은 거는 지상층 낙찰받은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투자를 맨 처음 시작한 거는 2년 전인데요. 그래요? 뭐요? 코스피가 쭉 내려갔을 때 그때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때 제가 주식이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투자에 관심이 생겨서 네, 여러 가지 그쵸. 알아보다가 주식 쪽으로. 주식 쪽을 시작했죠. 일단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자산운용가 그런 사람들 보면은 부자들을 많이 하고 돈에 그렇죠. 대해서 많이 벌 것 같고 엄청 바삭바삭하고 막 이런 게 되게 멋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어차피 따로 공부해보자 해서 유튜브를 엄청 많이 보고 책도 좀 읽었어요. 그래서 방향성을 정하고 맨 처음엔 5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거 돈이 되겠다 해서 적금을 다 깨고 다 전재산을 투입했죠. 그때 저는 돈을 모으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 게 조금씩 모이는 정도만 있어서 놀 때는 또 화끈하게 돈을 많이 쓰고 옷도 비싼 것도 입고 명품도 사보고 이렇게 소비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돈에 얽매이는 게 싫었어요. 돈의 개념도 없었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됐는데 이게 돈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적금을 깨고 얼마를 투자한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2년 전이면 한 27, 그때 3천, 2, 3천을 네. 그 나이 때 2, 3천이면 큰 돈이네. 저는 자연스럽게 모였던 거라서 돈에 있는다는 무서움이 없었죠. 그래서 넣고 마침 사업자 대출을 3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같이 넣었죠. 다 넣었어요. 그러면 한 5천 정도 불린 것 아, 같아요. 5천. 네. 대출까지 껴가지고. 네. 근데 제가 주린이어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때가 변동성이 되게 심했어요. 코스피가 막 천에서 막 올라갈 때인데 제가 주식을 전부터 했었으면은 진짜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그 상승장을 제가 잘 못 탔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어느 종목이 좋아서 저게 더 좋아 보여. 공부해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때는 투자의 마인드가 잘 되지 않았었어요. 장기 투자라는 거에 있어서 안 돼 있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7천까지 만들어요. 1년 안에. 우와. 일단 너무 좋았어요.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데여서 어. 그래서 운이 좋았죠. 진짜 초심자의 운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해서 장기 투자해서 제 스타일을 만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돼서 네. 작년 상반기부터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9천을 만드는데 그래서 네. 소비도 많이 좀 했고 그러면 사실 더 번 거였네. 근데- 선생님들 씀씀이가 작은 편이 또 아닌데. 그쵸. 그때는 또 여자친구가 있었고 여자친구 선물도 많이 줬어요. 선생님 여자친구가 부럽네요. 지금도 그만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여자친구랑 결혼을 생각해가지고 돈도 저한테는 좀 많이 안 썼어요. 옷도 안 사고 절약해서 기억나는 게 선생님이 처음 저한테 연락 주셨을 때 원래 여자친구랑 수업을 듣고 싶다 그 네.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나쁘게 말하면 짠순이 진짜 바지 하나 살 때도 안 사고 저금통에 넣는 그렇게 진짜 절약 정신이 투철한 그래서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네요. 월급을 받아서 아버님 차를 사드리고 와. 1억 이상을 모았었어요. 선생님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 네, 한 살 어린데 그래서 엄청 리스펙을 했는데 그래서 자본이 1억이 넘어가요. 그때. 돈을 잘 벌었다. 주식 투자한 투자가 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억이 돼서 근데 이거를 또 부동산을 넣어야겠다. 이게 주식 투자는 제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 더 그리고 깊숙하게 파기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나 회사에 대해서도 제가 자신이 좀 사라지는 거죠. 너무 많이 올라버리니까 제가 가치 평가가 좀 어려웠어요. 알아보다가 제가 벌었던 1년의 수익률이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더 벌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또 여자친구는 보수적인 은행, 적금으로만 모았던 사람이니까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쵸. 그러니까 좀 안전한 걸 추구했어요. 모든 면에서. 불안한 거를 완전히 좀 싫어하고 편안한 삶, 안전한 삶을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아예 반대였어요. 항상 공격적이고 그런 걸 좀 좋아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선생님을 뵙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여자친구는 청약을 하자. 근데 저는 청약을 받는데 그 금액을 낼 수 없는 거죠. 저의 돈으로 갖다. 그리고 그걸 깔고 앉아 있는다? 저는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약간.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뵙게 된 거죠. 사실 이게 부동산이란 게 거의 버는 돈을 다 넣어야 되는 큰 계획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 여자친구분하고 생각이 대립이 좀 있었나 봐요. 일단은 근데 제가 시간도 많이 없었는데 제가 딴 거를 한 거에 있어서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고 열심히 투자를 했죠. 여자친구분은 청약 쪽으로 좀 선호하셨는데 그리고 대다수 선생님 주변 나이대에서는 뭐 제 나이대에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청약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일단은 금액이 너무 비쌌어요. 금액이 보통 뭐 싼데도 한 6, 7억은 하지 않나? 제가 중도금하고 잔금을 알아봤는데 네. 금액이 일단 30%만 돼도 이게 살 수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청약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막연했어요. 저희 나이도 가점제에 있는데 결혼도 네. 안 했고 애도 네네. 없는 거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쉽진 않죠. 그쵸. 특히 뭐 수도권에 받는 거는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그게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셨나 봐요. 네, 맞아요. 저는 선생님하고 더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다는 게 이것 또한 기다림이네요. 맞습니다. 예. 저 같은 성격에서는 기다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도 지금 할 수 있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선생님도 경매라고 생각했고 시세 차익 노리는 것보다는 월세 상대적으로 이 집을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것보다는 세입자를 받아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맞아요. 일단 저는 투자를 배울 때 모토가 장기 투자를 관점으로 봤는데 네. 제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항상 방향을 정하면은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나 이 투자는 어쩔 수가 없이 장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바로바로 이제 생활이 달라지니까 수익률이 있어서 제가 좀 더 이제 하고 싶은 거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네. 저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은데 지금 현금 흐름 500만 원이 되면은 포르쉐를 산다. 포르쉐를 사서 제가 성공했다는 거 지금 살 수 있지 않아요? 현금 막치로 살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카푸어니까 제가 이제 생활에 감당하는데 있어서는, 네. 그거를 위해서 또 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네, 때문에. 그쵸. 그게 블레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먼저 제가 카푸어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생활에 있어서 돈이 있어야 되니까 성공을 보여줘야 되니까 일단 사회가 제가 말을 했을 때 힘이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백그라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외적인 것도 좀 그렇고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중요한 줄 아는 줄 알았는데 저는 이제 거지같이 있고 맨날 장사해서 내 통장에만 돈이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제 영업이나 이럴 때 무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보여지는 것도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성공의 기준을 포르쉐를 살 수 있는 정도 부담 없이 그리고 이왕이면 30이 되기 전에. 아니 32살 보고 있습니다. 그래? 네, 32살에서 1살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포르쉐를 타고 주변 사람들 인터뷰하는 식으로 해서 유튜브도 하고 싶어요. 사람들 사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야기 없는 사람이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나도 그 취지로 컨셉을 잡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경매, 뭐 반지하, 투자, 네. 월세, 현금흐름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네. 결국에는 각 개인마다 비슷한 걸 투자하지만 그 사연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이거는 명분이 내 일을 한다고 측면에서 제작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선생님이 뭐 맞아.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나도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나이가 선생님보다 많다고 그리고 경매를 조금 더 해봤다고 내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은 분명히 저보다 열려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더 깨어있는 분이라고 경매에서 경험만 단순히 적은 것 뿐인 거지 뭐. 그래서 나도 되게 즐거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 하면서. 저도 선생님처럼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살았을까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걸어온 길을 제가 걷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빌라에 다 넣어서 수익률이 나오면은 좋겠다 생각했는데 걸어갔던 낙찰을 받고 명도하고 세입자를 얻고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말도 안 돼요. 아유 못해 어려워. 이건 아닌데. 네, 그건 아닌데 그냥 해놓고 네. 명도 됐네. 이거는 당연히 맞아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명도나 뭐 낙찰이
일자리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물건이 늘어날수록 세금도 점점 불편해질 거고 대출도 점점 불편해져요. 네. 제가 최근에 거주하는 집 때문에 대출을 알아봤었는데 네. 저는 거의 이제 1금융은 갈 수가 없거든요. 아, 네. 주로 2금융 쪽으로 가기는 하는데 네. 1금융을 어떻게 알아보게 됐는데 거기 지점장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금액 보고. 금액에서는 어쩜 뭐 당연히 저보다 대출이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건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은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짜잘한 건수를 이렇게 막 한 30건이 있는 사람은 도대체 이 대출을 어떻게 받았냐고. 우리는 당신하고 거래를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거 알거든요. 일반적인 사례는 저도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건수가 보여주는 게 제 시간에 누적된 고민의 결과라고 저도 생각해요. 가끔 생각할 때 두렵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빚에 대해서 자신 있다 그런 거는 거짓말이겠죠. 근데 선생님도 그런 방향으로 일단 네. 간다. 가면서 부딪힘이 당연히 있는데 그리고 생각처럼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도 당연히 있는데 못할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 돈을 선생님처럼 한 번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시간적인 게 엄청 긴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그래서 이게 네. 돈이 많다고 유리하지 않은 부분이 정확히 그거예요. 맞아요. 내가 1억 있다고 네. 1억을 빌라로 다 사서 월세로 바꿔줘가 안 되는 거예요. 주식처럼. 안 돼요. 주식처럼 네. 20% 수익률을 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배당금처럼도 안 되고. 선생님 만나러 오면서도 통화한 분이 제 교육생 중에 제가 제일 많은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많은 것 같긴 해요. 채수가 선생님보다 한 몇 개월 빨리 든 분인데 네. 한 5, 6개월 빨리 들은 분이에요. 네. 낙찰 그래서 그 거의 1년도 안 됐잖아. 네. 몇 개시냐 이랬더니 67개래요. 어떻게 그 받았죠? 어. 돈이 많으셨나? 돈도 많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자산도 좀 있어서 거기서 빼내서 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분은 빨랐잖아요. 네. 그 이유가 월세로는 그렇게 못해요. 대출 받아서는 그렇게 안 돼요. 전세로 거의 전세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67일 관리가 힘들 것 같은데. 내 집이 어딘지도 모르실 네. 거라고 생각도 조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사실 선생님도 되게 빨리 하는 편이잖아요. 그쵸. 20대에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난 생각해요. 또 제가 선생님 나이 비슷하게 시작했더라고요. 저도 28살에 처음 낙찰 받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좀 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제 목표가 여기 계시니까 약간 그러니까 뭐 중간 단계로 한 저 정도를 생각하는 거고 저는 당연히 저 이상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싶어요. 아 그럼요. 네,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어요. 음. 그래서 선생님께도 도움이 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이거 네. 인터뷰 해주는 것 자체가 저한테 이미 도움이 너무 큰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너무 저도 영광이죠. 아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선생님이 살아온 길을 제가 한번 보니까 와 이거 멀다 멀다 하니까 한 걸음에 되는 건 아니긴 한 것 같죠. 좀 천천히 걸어가야겠다 해서 맞아. 3년 정도는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500을 목표로 잡고 돈도 이제 월세가 들어오면은 계속 가속도가 붙을 거니까 그럼요. 거기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냥 방향성만 정해서 걸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가다가 어떤 길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저기에 갈 거다가 나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 같은 생각보다 행동이 좀 먼저인 사람들한테 유리한 맞아. 부분이라고 생각이 저는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좀 하신다. 요새 삶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다고 하셔서 삶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 최근 한 몇 개월 전에 여자친구분하고 실연을 네, 겪은 네. 다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어서 있었어요. 네. 저는 그 전에 외관도 변하신 것 같고 외관에 좀 됐죠. 그리고 살짝 됐죠. 네. 생각도 많이 많이 됐죠.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지금 제가 눈이 많이 부어가지고 네. 눈도 좀 달라졌는데 눈빛도 달라졌거든. 진짜로요? 좀 더 행복합니다. 어. 네, 많이 행복해요. 그게 표정에서 좀 드러나요. 네. 요새 변화가 있었던 건 어떤 부분이에요? 큰 변화. 일단 생각도 달라졌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옛날에는 되게 사업으로 성공할 줄 알았어요, 저는. 25살에 사업 제가, 시작하면서는 네, 네. 하도 공격적이고 사니까 나는 무조건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컸고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좀 컸는데 네. 행동은 좀 그러지 못했거든요. 소비도 그렇고 돈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거다. 돈에 역류하면은 큰 돈을 못 번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은 그래도 그 전까지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지라는 생각을 막 하다 보면은 책도 많이 보고 자기 개발서를 좀 많이 읽었어요. 네네. 뭐 유명한 거는 좀 많이 읽었어요. 요새 책도 많이 봤다고. 네. 전 병원에- 책을 진짜 안 읽는 사람이었는데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책 많이 보셨어요. 선생님은 책을 읽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책 책을- 정말 열심히 뭐 많이 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봤어요. 치열하게 봤어요. 답을 모르겠으니까. 저도
답을 네. 모르겠으니까 일단 책을 사서 읽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랑 비슷한 사람밖에 없어서 어차피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비슷하니까 굳이 묻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은 책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부자는 선생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진짜요. 제가 장사를 해도 아직도 제일 잘 버는 형님이 있어도 일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자영업자는. 아직 그 자본이 안 되니까. 그런데 경제적 자유 이룬 사람은 제 주변에서 선생님 하나뿐이었어요. 아유. 그래서 선생님이 한 거를 똑같이 해야겠다. 일단 책을 읽었죠. 네네네. 네, 책을 읽었더니 와, 한 번에 부자가 된 사람은 없구나. 아, 선생님이 네. 여러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좀 보니까 네. 아, 한 방에 된 사람은 로또 같은 한 방은 없었구나. 로또 없죠. 로또가 돼도 경제적 자유는 이룰 수 없으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나도 똑같아요. 한 방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마음이. 왜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시도를 안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나 같은 경우는 코인 같은 것도 그런 성향이 조금 있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안 하는 이유가 정확히 그거예요. 어쩌면 나를 닫아버리는 걸 수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편하더라고요. 어. 주식을 안 하니까 너무 편해요. 그렇죠. 맞아. 제가 최근에 펀드 매니저 하신 분이 수업을 오셨어요. 어. 그분도 뭐 영상에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일 그만두기 전에 한 2년 동안은 한 달에 4천을 벌었대요.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사업체 꾸리면서 하셨나 봐요. 근데 그만둔 거예요. 왜 그만뒀을까? 불안함 속에 살아서. 나보다 한 서너 살 많으신 분인데 네. 비슷한 나이대시죠. 근데 몸이 고장 나는 거야. 검진을 받았는데 모든 게 빨간불이야. 누워서 편하게 잠 못 주무신대요. 그리고 하루에 3시간 잔대. 비슷한가? 선생님도 잠은 좀 적게 자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4시간에서 6시간 자고 있어요. 끊어서. 근데 그분은 3시간 자고 3시간 자면서도 항상 그것만 신경을 쓰는 거야. 내가 하루 매매를 안 해도 신경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정신적인 에너지를 분명히 많이 쓰셨을 거잖아요. 아, 요거 하면 의사가 죽는다 그랬대요. 더 하면. 그래서 그만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안타깝네요. 잘하신 거죠. 그쵸. 지금이라도 하는 거 잘하신 것 같아요. 건강이 최고긴 하죠. 맞아요. 그 선생님은 아직 젊어서 그 건강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덜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곧 40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좀 보게 돼요. 아직은 저도 젊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나와요. 아, 이게 건강, 내가 진짜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맞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건강도 부자들 책에 나오면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요. 맞아요. 한 방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길이 맞나 보다. 이거는 한 방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 방을 확신이 써야죠. 드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네. 내가 봤을 때 지금 모든 관점에 있어서의 부자가 될 방법은 난 여기가 맞다 생각해서 딴 거를 일체 다 안 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공감이 되지? 그래가지고 그게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딴 거 안 미안. 근데 너무 좋아요. 자꾸 안 하는 거 되게 잘하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제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부자가 빨리 되는 방법에 있어서의 소득도 파이프라인 하나잖아요. 그거를 최대로 늘려야 빨리 가속도가 붙을 것 같더라고요. 돈에 맨 처음 큰 욕심이 없었는데 자꾸 이제 빨리 가고 싶으니까 제가 또 늦둥이라서 부모님 연세가 있는데 아버님이 저는 제가 열심히 벌어다 드리면은 집안이 좋아지고 이랬어야 되는데 아버님은 그러니까 판매 매장에서는 매출이 나오는데 공장에서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나 봐요. 사람을 좀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좀 마이너스 났는지 아니면 옛날에 마이너스가 났던 게 집에 자산이 크게 없는 거예요. 다 정리해 보니까 제가 결혼 얘기하면서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사실 거냐 옛날에는 뭐 신경 쓰지 말라 뭐 이렇게 했는데 아버님이 투자를 잘못하신 거죠. 중요한 돈이 날아가고 집안이 뭐 자산이 1억도 안 되는 거죠. 어머니 아버님은 더 오래 사셔야 되는데 다 정리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사업도 약간 하향 산업이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지금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길게 봤을 땐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부모님을 생각해 보니까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네 그죠. 근데 아버님이 투자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네. 부자가 아닌 게 너무 슬픈 거죠 저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나도 그 생각 최근에 들었거든요. 제가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월세 500이 나와서 부모님한테 드린다 치면은 저는 포르쉐를 못 사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게 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아버님 인생인데 내가 투자 받았던 것도 있으니까 돌려주는 건 맞는데 제가 늦둥이다 보니까 시간이 빠르게 뭘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이제 괴리감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열심히 돈을 벌고 투자를 하지만은 3년 뒤에는 제가 정확히 뭘 할지 모르겠지만은 포르쉐를
포르쉐를 사고 싶은데 부모님도 챙겨야 되니까 괴리감이 계속 와서 여기에 대한 결정은 못했거든요. 부모님한테 힘을 내가 좀 쓴다면 포르쉐는 약간 멀어질 것 같아요. 네, 멀어질 것 같은데 포르쉐를 하면 부모님 내가 좀 챙겨드리는 비율이 떨어질 것 네, 같은데. 제가 또 포르쉐를 하면서 부가적인 일을 또 사업을 하거나 혼자 했을 때 또 투자금이 또 더 느리게 모이고 이게 그렇죠. 좀 상관관계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돈을 굴리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 내가 선택을 뭐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생각하는 게 우선순위를 두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부모님, 그쵸, 부모님. 하나는 포르쉐. 포르쉐. 둘 중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뭐예요? 그냥 누가 봐도 답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쵸. 네. 포르쉐.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이게 왜냐면 포르쉐를 선택한다고 썩을 녀석 뭐 이런 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의 삶이라 제 삶이니까. 그럼요. 그리고 포르쉐로 그거 한 다음에 부모님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신은 있는데 이제 부모님 나이가 저는 걸리는 거죠. 좀만 더 내가 일찍 태어나거나 부모님 좀 젊었으면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마냥 월 500 더 나온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뭘 엄청 많이 해드릴 수 있고 이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더 차라리 더 많이 벌고 포르쉐를 타면서 그게 돈을 뽕을 뽑고 하면은 파이어적으로 성공을 한 거잖아요. 500이 나오면은. 그런 거 좀 사람들도 좀 많이 도와주면서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와 해야 될 일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부모님을 안 챙긴다고 해서 제가 아예 안 챙기는 것도 아니니까 아버님이 분명 문제가 뭔지 아셔도 고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걱정이 더 되는 부분이 네, 있구나. 좀 나와서 딴 걸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님은 계속 술 드시고 씀씀이는 그대로인데 버는 거는 없고 노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저를 키워주고 너무 감사한데 좀 뭐 괴리가 막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전 이 방향이 더, 그리고 더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좀 들어서 포르쉐 사는 거에 있어서 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제가 생각했던 계획이나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더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건 맞으니까 그런 거에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과연 불효자인가? 갈등이 될 때 또 선택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생각하냐면, 일단 그거는 어느 정도 선에 도달하면 내가 할 건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내가 결정해서 바로 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럴 때는 미뤄두면 돼요. 아까 우리 기다림인 거잖아요. 시간. 굳이 내가 지금 결정할 필요 없는데 어느 시점 가서 한 번 더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정답을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정답을 내리더라도 나중에 또 바뀌어요, 어차피. 맞아요. 사람은 변합니다. 당연하죠. 항상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안 변한다는 게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 저는 내일 뭐가 먹고 싶었다가도 안 먹고 싶을 때도 많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이 변덕스러운 사람이어서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보통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난 평생 이거 할 거다, 하고 싶단 거지. 뭐 맨날 제가 매일 영상 올렸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무조건 영상 올릴 거야 라고는 말을 못해요. 내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업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구독자가 만약에 10만 명, 100만 명이 됐어요. 네. 만약에. 그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못하지 않을까요?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좋겠네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아니 네, 내 개인적으로? 그거는 뭐 선생님이 네. 생각이니까 나한테는 난 지금도 되게 좋아요. 네. 100만 명을 생각도 사실 별로 안 하고 뭐 지금 좋은데 뭐. 그래 제가 자꾸 뭐 지금 좋다, 뭐 지금 즐겁다, 뭐 그런 얘기하면 이상적인 생활은 당연히 아니거든요. 저도 뭐 불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 노력은 많이 해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주로 말한 것들이 대다수가 지금 없는 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난 좋아요 라고 한 부분은 정확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선생님도 중간 단계로 저 정도의 월세, 집 이런 거를 방향을 갈 거예요. 그럼 지금 생각할 때 뭐 500만 원 포르쉐 분명히 될 거거든요.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을 갖고 가면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사실 지금도 할 수 있거든. 네. 어떻게 보면 무리를 한다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는 거지 사실. 근데 그걸 갖는다고 해도 또 생겨요. 중요한 건. 그때는 벤틀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뭐 차로 따진다면 그쵸. 더 못. 뭐 페라리를 생각할 수도 있는 네. 거고, 이 포르쉐 좀 부족한데 한 대 더. 람보르기니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맞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에서는 선생님도 잘 알겠지만 어차피 끝이 없어요. 선생님 볼 때는 이 사람은 나보다 재산이 조금 더 있으니까, 월세도 조금 더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건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그 부분에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 부분을 더 비중을 많이 두려고 생각을 해고 맞아. 요거는 괜찮아. 근데 나는 방향은 글로 갈 거야 라는 것만 있는 거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저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고 생각하냐면 균형이거든요. 너무 다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도 저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내가 저거 난 도달해야 돼 하는 것도 힘을 주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부분은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어야지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 일부분은 또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야지 내가 버틸 수 있어요. 너무 다 나 더 하고 싶은데 왜 빨리 안 돼? 이 부분이 커지면 좀 불행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그 부분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지금 조금 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도 많이 하고 했지만 선생님이 지금 갖고 있는 게 난 너무 많다고 생각이 또 들어서 한편으로. 맞습니다. 네. 이 나이에 가진 게 너무 많죠. 그럼요. 돈도 많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금은 약간 힘을 빼도 좋을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통화할 때 나는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는 게 더 힘이 많이 들어갔었거든. 전에 한번 통화했을 때 막 그쵸. 선생님 나 이거 빨리 하고 싶은데 이거 가능한가?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한번. 맞아요. 근데 전보다는 그게 나 그러면 어쨌든 계속 갈 거니까 32살 정도까지는 원래 더 빨리 하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는 그거 보고 좀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균형이 맞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생각보다 답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포르쉐 그거는 좀 미뤄두는 걸로. 맞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다 지금 결정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 맞습니다. 걸 또 분리하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결정할 사항과 좀 나중에 결정할 사항. 지금 결정할 사항은 어떤 도배사님을 불러야 되나 그것만 우선 고민하는 걸로.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도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기해요. 그럴 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이 많이 달라진 부분들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해서 그냥 선생님 이 외모와 말하시는 거를 제가 또 들어봤더니 주변에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남자들 보면은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베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같이 이제 모여서 맨날 그 친구들 노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약간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친구들은 PC방 가고 같이 술 먹고 그렇게 노는 친구들 성향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래도 같이 있으면 재밌으니까 하고 편하니까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그 위안이 되죠. 있었는데 생각이 좀 많이 다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제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돈에 관련돼 있어서도 저는 그냥 막 베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주면 돈이 하나도 안 아깝거든요. 더 사주고 싶고 나이 대비에 조금 더 벌었으니까 내가 더 여기다 생각을 많이 했었고 잘 먹겠습니다. 네. 이것도 저는 너무 제가 감사해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제가 뭘 베풀 수 있다는 거 약간 감사하고 이렇게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또 빅 사이즈로 사주셔가지고 그런 데 있어서는 거기에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약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나누고 베푼다는 부분에서 그쵸. 선물 좀 사주고 거기에서 그거를 또 원동력으로 제가 또 돈을 벌 수 있고 그런 것도 많았죠. 저한테도 투자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게 돌아보면은 돌아오는 거에 있어서의 약간 바라는 건 아닌데 나만 이렇게 얘네들을 생각했나 그게 좀 컸고 그리고 얘네 그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갇혀 사는 느낌이 들어서 그 친구들만 깊게 이렇게 다가간다는 생각을 그래서 했나 봐요. 제가 좀 거기에 대장이었지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하자 이렇게 했었지 저한테 하자고 하는 사람이 좀 연락 안 하다 보니까 좀 없어지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너무 사상이 다르다 보니까 좀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좀 이질감도 들고 얘네들은 자기를 위해 살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나를 안 찾아오는 느낌이 좀 큰 것 같아요. 거기서 약간의 좀 상처도 있었겠어요.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중에 다 결혼하고 뿔뿔이 터졌을 때 과연 나의 옆에 있을까? 나한테 연락이 올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연락이 올까? 성향 차이긴 하지만은 그런 게 좀 안 선하다면은 옛날엔 상관은 안 썼는데 제가 시간이 내고 이랬으니까 나는 여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는데 제가 좀 바빠지고 이러니까 좀 은근히 서운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다. 아직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나도 나를 위해 좀 많이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배제시켜 놓으니까 시간이 좀 남는 거죠. 좀 나에 대해 더 쓸 수 있고 여유도가 또 더 생기는 것 같고 맞아요. 좀 좋더라고요. 책 읽는 것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좋고 제가 약간 애정결핍적으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누구 한 명을 만나서 떠드는 거 좋아하고 의미 없는 시간이긴 하지만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행복이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행복이긴 하지만은 투자로서는 아니지만은 그렇게만 사는 인생은 아니니까 거기에서 좀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나는 친구들이 부르면 다 나가고 약간 이런 의무감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안 나오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 놀자 놀자 너 있으니까 재밌다고 놀자 놀자 해도 아, 좀 분위기 메이커였구나. 근데 저는 사람들 웃기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음. 개그맨이 되었어도 되게 행복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좀 멀어진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물론 맨날 전화하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지금 사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니까 생각보다 낭만적이지 않구나 삶이.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구나.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필요한 만큼 착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막 말도 하고 부정적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도 있고 되게 긍정적으로 말만 해주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다 맞는 얘기여서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어요. 남자는 또 정답이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정답은 없고 그냥 내 인생 살자. 사람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생각했고 어쩌면 선생님하고 되게 비슷했어요. 저도 되게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이네. 아 그래요? 저도 선생님 같은 역할을 친구들 무리해서 했던 사람인데 내 거를 못 챙긴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되게 들었었던 네. 것 같고 외부 상황이 내 거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왔던 것 같아요. 저도 특히 뭐 퇴사하고 더 그랬던 것 같고 책 쓰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까웠던 친구들은 멀어질 수 있는데 사람에 저도 욕심이 많아서 사람의 힘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생일이나 뭐 기념일이나 이런 거를 뭐 먼저 챙겨주고 맞아. 했었는데 일단 내 거 챙겨야 되는데 그거를 먼저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 주변에.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게 내가 싫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 전에는 사람에 대해서 욕심이 되게 많아서 힘을 줬는데 오히려 내가 힘들고 부딪히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겼는데 최근에는 그 힘을 주는 부분이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없어요. 힘을 안 주고 살았더니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반대로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은 내가 힘을 안 주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힘을 안 주고 있었더니 또 다가오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만나는 사람들이 부류가 아예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저는 만나는 사람들이 예전하고 교집합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돈도 더 잘 버는 것 같은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게 있거든요. 부자가 어쩌면 되는 길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바뀐다. 그런 얘기가 요새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걸 노력하진 않았거든요. 아, 내가 성공한 사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더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힘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바뀐 것 같아요. 저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게 너무 사람이 좋으니까 제가 먼저 또 연락하려고 하고 뭐 하고 사냐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힘을 써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또 얘기 나눴던 주제가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네, 갑자기 좀 외롭다고 느낀 게 일단은 제 할 일을 하니까 좀 바빠진 거죠. 더 투자하고 전혀 바빴지만은 그래도 애들의 중심이니까 저는 또 놀아줘야 된다는 것도 있었고 신경을 써줘야 된다. 나도 좀 놀아야 된다. 이런 것도 무조건 좀 있었고 그 기분을 찾으려고 했었고 거기에 대한 행복감으로 일주일을 하고 또 주말에 거기에 대한 또 행복을 느끼려고 하고 이런 게 좀 패턴이었죠. 좀 내 기분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있을까? 그 사람을 내가 챙기고 싶다 해서 챙길 수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돼도 그 사람이 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나는 너를 위해서 했는데 그건 날 위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제가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저는 친구 관계에서는 서로 상처 주고 그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제가 좀 하는 스타일이어서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있고 그렇죠. 완벽할 수 없으니까 사람은 그걸 좀 유한 편이었는데 저를 헐뜯으면은 저도 물어버리는 스타일이어서 여태까지 쌓아놓은 게 없어지니까 외로워지는 것도 있고 어릴 때는 친구가 다잖아요. 약간 그런 생각할 것 같고 네. 서로 의지도 많이 하고 하니까 저는 뭐 하루 종일 친구들이랑 있었는데 뭐. 그런 게 좀 많이 외로워지는데 선생님 말처럼 어떤 부자들 말씀 내가 변해야 된다. 내 주위가 그러려면은 저도 주위를 엄청 많이 타는 스타일이거든요. 주변 사람 환경에 대해서 되게 잘 물드는 스타일이어서 주변 환경을 많이 바뀌어야 심지어 부모까지도 격리를 시켜야 된다. 뭐 말을 안 들어야 된다. 라는 말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들어서.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우리 부모님이 이 얘기 들으면 되게 서운하겠지만 부모님이랑도 약간 멀어지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결혼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부모님하고 멀어지게 되거든요. 저희 엄마가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맞아요. 그게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때 빨리 독립하라고 박태민 형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도 내가 너무 좀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걸 수도 그럴 수도 있겠다. 있지. 좀 더 각박하게 살아야겠다 하는데 현금 흐름을 생각했을 때 밖에 나가면 돈이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최대한 붙어 있고 제가 또 부모님 말을 그게 또 듣는 편은 아니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부자가 되면 외로움은 필연적인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좀 하셔서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나 봐요? 아니요, 저는 근데 제가 잘 되면은 사람 같이 붙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데 그 사이에가 너무 계속 이렇게 2, 3년, 4년 노력하면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완전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외로움이라는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이게 부자가 되든 가난한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나는 생각을 바꾼 게 다 외로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외롭지 않을까? 왜냐면 혼자 되는 순간은 항상 있거든요. 계속 사람들하고 만나다가도 잠을 잘 때는 혼자 있을 거 아니야. 부인하고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 있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시간이 짧냐 기냐 그 차이인 거지 외로워지는 순간이 분명히 와요. 예전에는 그 외로운 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외로움을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옆에 항상 사람을 두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이 외로움조차도 내가 적응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력한 부분이 요새도 똑같아요. 요새는 어쩌면 전보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는 비중이 높아지긴 했는데 지금도 제일 시간을 많이 두려고 하는 게 저 혼자 있는 시간을 제일 많이 두려고 해요. 그 시간은 사실 굉장히 외로운 시간이고 고독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이 제일 편하게 휴식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고 제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저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책을 보거나 아니면 글을 쓰거나 한번 생각을 하거나 멍을 때리거나 난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봤을 때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는 정적으로 살아가고 되게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20대 때의 즐거움은 사람들하고 모여서 술 마시고 뭐 당구 치고 PC방 가고가 저의 즐거움이었는데 네. 지금의 즐거움은 좀 달라진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면서 혼자 즐길 수 있는 행동들을 많이 찾아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약간 좀 이런 거에 시간을 할애하려고 일과 루틴을 만들고 있긴 한데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니 근데 내가 지금까지 선생님 얘기 들어봤을 때 너무 노력하지 말아요. 그래요. 지금처럼 하면 돼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엔. 근데 그거를 더 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선생님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충분히 선생님은 잘하고 있어요. 생각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진짜로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맞아요. 더 하지 말아요. 선생님도 알겠지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24시간 일한다고 돈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돈 버는 과정에서도 일로서 노동으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투자하는 것도 계속 내가 투자만 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건강을 관리하는 거 24시간 내가 운동해? 그거는 몸을 망치는 길인 거잖아요. 적당히 하면 돼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내 생각엔. 그리고 내가 아까도 마음이 놓였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이건 빨리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구나를 받아들였으면 투자를 계속 연속적으로 못하면 네. 그 공백이 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엇을 이제 하지 말 것인가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땐 선생님 나이대에 비해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충분하다. 사람 욕심이란 게 그건 그죠? 욕심의 영역인 네, 거죠. 그쵸. 더 한다는 건 욕심이 아직 어쩌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급한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도 알겠지만 욕심 부린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힘을 준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니까. 어디 한번 몰입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원래 인생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항상 고민의 연속인 거고. 그 옛날에 시간 흘려보낼 때 어딘가에 몰입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내 취미 생활이라든지 뭐 친구들이라든지 연애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런 게 벼버리니까 항상 일 생각만 하고 뭐만 하고 하니까 그런 거 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생각하니까. 옛날엔 비우는 연습을 진짜 잘했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잠도 잘 자고 네. 너무 마냥 행복했고 그래서 뭘 자꾸 생각할수록 더 불행해지고 뭐 이런 게 모르겠다. 약간 이런. 그런 것도 네. 있죠. 옛날에 그냥 시간에 맡기자 이러고서 그냥 자고 막 생각 없이 살다가 좀 앞길에 대해서 막연히 계속 생각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재밌기도 하고 그렇죠. 좀 짜증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내가 더 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너무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현재가 불행해질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거든요. 맞죠.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너무 희생하지 말아요. 그럼 분명히 저는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한 거지. 아, 미래의 행복함을 위해서 지금을 불행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노력을 많이 해요. 선생님하고 이렇게 둘이 커피 마시면서 진짜 이 공간에 딱 우리 둘이 있잖아. 이거 쉬운 시간은 아니에요. 저는 너무 감명 깊은 시간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야 되게 감사한데 되게 재밌잖아요. 고민했던 거 한번 또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이색적인 시간 아닌가. 제가 옛날에 이런 여유가 있었거든요. 선생님 같은. 뭐 어때? 지금이 약간 행복하고 지금 다 잘 살고 있어. 나 좀 잘 돼?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나쁘지 않아. 그래서 난 지금 좋고 뭐 다 잘 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살았는데 부쩍 이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그게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단 한 번도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네. 답답한 부분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근데 굳이 그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선생님이랑 대화에 집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성장을 하는 과정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많이. 과거에 했던 게 잘했던 과거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거는 계속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선생님이 새롭게 배우고 바꾸고 개선하고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건데 기존에 잘한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내 생각에 그거는 되게 나보다 훨씬 앞서서 먼저 선행을 훌륭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약간 깜빡했던 거를 내가 다시 한번 언급해주면서 기억을 이렇게 상기시킬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원래 잘하는 사람이었고 원래 포르쉐를 탈 사람이고 부자가 될 그릇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게 드네요.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긴 했어요. 신기한 게.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선생님은 너무 진짜 신기한 게 비행기 태워주신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잘해요. 나도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무엇을 잘하나. 내 나름에는 자아성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걸 내가 옛날부터 잘했어요, 원래. 이거는 그냥 타고난 성격도 있는 거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선배들한테 장점을 좀 과장해서 내가 잘하더라고. 근데 내가 못하는 것도 되게 많지. 못하는 거를 보완하지 않고 그냥 버렸어요. 그냥 나 못해. 못하는 거 뭐 투자할 때도 막 치밀하게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맞아요. 막 부동산 막 시세도 막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하는 분도 있는데 나는 좀 그런 성향은 아니거든. 그럼 나는 힘들어서 못해 오래. 그건 받아들인 거. 부동산에서도 보통 경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나처럼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나처럼 한다는 게 반지하를 한다 그게 아니고 사실 이거 경매랑 전혀 상관없는 주제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그냥 얘기 나누면서 영상으로 올리는 사람은 흔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스타일이. 아니 다행이네요. 이게 맞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너무 재밌는데요? 나는 이걸 잘하거든. 뭐 말은 잘 하진 못하는데 수다 떠는 건 잘해요. 말 잘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랑 수다 떠는 거랑 또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어떤 차려진 데 있어서 이번 정책에 대해서 한번 뭐 미래 전망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앉아서 전문가들 보통 그런 게 하죠. 맞아요. 그런 건 난 못해 떨려서. 근데 그 사람 얘기 듣고 막 잡담 나누고 하는 건 내가 너무 좋아하고 들어줄 자신이 있고 그 부분에서 내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잘하니까 그럼 내 경매랑 반지하, 월세, 사람, 성격을 좀 어쩌면 띄워줄 수 있다. 그 부분을 다 종합해서 나에 맞게끔 만들어낸 거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요. 살아가다 보면 선생님도 분명히 인지하지 못했던 선생님의 좋은 재료들을 하나씩 더 찾아낼 수 있다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갖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유튜브 할 때 그 포르쉐를 타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촬영을 또 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재료들을 제 거에서도 좀 갖고 갔으면 좋겠고 선생님 거 안에서 만들어서 선생님만의 또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포르쉐와 부모님을 지원해 드리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의 삶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물건 같이 공개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힘들죠? 편집 잘해주세요.